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갈구님은 금년에 서른여덟? 여섯입니다. 36. 그게 30대 중반 이제 막 접어들었죠. 해나님은 이제 서른둘, 네. 4살 차이네. 네. 예. 4년이니까 28에 결혼했고, 여기는 그러면 32에 결혼했네. 결혼은 나이가 됐네. 예. 네. 그랬는데 지난 우리가 첫 번째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갈구님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했고, 직장 생활해서 진짜 아끼고 많이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항상 했던 얘기는 돈은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돈이 없을 때 아쉽지 않다. 항상 저한테 신조처럼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왜냐면 32살에 약 1억을 모았다고 한다면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한 지 한 7, 8년? 많이 됐으면 7, 8년. 네, 그렇지만 5, 6년 됐는데 1억 정도를 모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갈구님은 식구가 어떻게 돼요? 원래 식구가 부모님 계시고 그리고 저 혼자예요. 외아들. 되게 늦둥입니다. 귀한 자식이에요. 아버님 연세가 많아요? 올해로 76. 76하고 지금 36, 40에 네, 40에. 그 당시에 40이면 굉장히 그렇죠. 예. 내가 우리 아이를 47에 낳았는데 이제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늦게 낳네. 그러면 지금 부모님 다 계시고? 네. 두 분. 아직도 저희 아버지 현역이세요. 일을 하셔? 네. 그 건설 현장 그 토목 기술자이신데요. 네.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76세시면 이제 일을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네. 예전 올해까지야 더 안 불러줄 것 같아. 올해까지야 안 불러줄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지금 어디서 사세요? 네, 영등포 신길동. 신길동. 네, 그 천지가 개벽한 그 싱글 뉴타운에서 네. 피해서. 그렇죠. 싱글 뉴타운에 피해서 그 언덕 위에 그 해군회관 쪽에 있는 그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미안 임대 아파트. 그러면 거기 삼부 아파트 옆에인가? 삼부. 그러니까 이제 삼원 아파트? 여의도에서 쭉 나가면 그렇죠. 오른쪽 얘기하는 거잖아.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오른쪽. 보라마 SK뷰 그렇지. 그 뒤쪽입니다. 네. 벌써 그러면 몇 년 살았어요? 그냥 뭐 거의 뭐 평생 다 산 거죠. 30 결혼 전까지 살았죠. 그러면은 그 지금 영구 임대 아파트 네네네. 그 줘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 그냥? 그러진 않아요. 애초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전세를 사셨을 때 그 전셋집이 이제 전체 재개발이 되면서 그때 나왔던 권리가 그 영구 임대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구 임대가 뭐 공짜로 사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좀 돈 내니까 그 뭐 20년을 산다든지 그러면 그 집을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 이제 돌아가시면은 반환해야지. 네,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그러면 이제 해나님은 친정이 어디예요? 신촌이에요. 신촌? 네. 마포구? 네네네. 마포구? 네네. 부자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딘지 얘기해 줘요. 지금 어디 사시냐고. 그랑빌 있는 데인가? 거기 신촌숲 아이파크. 그럼 부자네. 한 20억 이상 가는데? 서강대교 딱 타고 내려가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 게 오른쪽. 네. 역시. 네. 서강대교 딱 타고 내려가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차가 하나 있는 건 내가 보기에 전생에 3대가 빚을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요구도 먹을 소리 같더라. 하여튼 그러면 근데 거기가 새 아파트가 들은 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도 한 4년 좀 안 됐을 거야. 한 3년. 그러니까 새 아파트죠. 그걸 사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저희 부모님이 재건축 그걸 보시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어릴 때 갔던 곳이어가지고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딱 좋은 시기에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몇 년 살다가 제가 재건축됐어요? 거의 20년 됐죠. 20년. 20년 더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사 갔었을 때가 한 7살 이쯤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실제로 20년이 걸렸구나. 네, 진짜 20년 걸렸어요. 그래도 진짜, 네. 부모님이 우직하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셨네.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셨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 왜냐면 이제 중간중간 계속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셨죠. 딱 진짜 20년 걸려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냥 큰 욕심 가지지 않고 네. 실거주하면서 사는 것은 그 하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돈은 불려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 집이 20년 전에 샀는데 피를 조금 받고 팔고 또 다른 데 또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이사를 가서 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뭐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뭐 직장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가 쉬운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갈구님은 거기를 그게 처음부터 전세로 사는 거잖아. 부모님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던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아예 빚을 실어온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빚. 하여간 우리 집에 신조는 빚지면 큰일 난다. 빚지면 망한다. 네. 빚은 있으면 안 된다.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게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은 뭐 빚 없으면 큰일 나죠. 네. 좋은 빚은 얼마든지 좀 있어도 된다라고 완전히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네. 그러죠. 왜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이 빚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망하면 어떡해? 그렇게 걱정. 꼭 부정적인 생각만 하죠. 왜 그러니 결국은 그 빚은 결국 레버리지거든요. 레버리지는 내 작은 힘을 가지고 내 힘이 작은데 다른 큰 힘을 가져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중기 지렛대가 부러져 버릴 것 같은 근데 부러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투자는 도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갈구님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를 듣고 방송을 듣고 그렇게 이제 해서 책을 뭐 보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반대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뭐 하라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야 무슨 뭐 네가 뭐 돈 얼마 있냐 뭐 그거 하다가 뭐 잘못하면 망한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갭 투자 이런 얘기가 완전히 뭔가 투기꾼 그다음에 뭐 진짜 뭐 사기치는 사람 저희끼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통했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저 엄마는 너 그거 갖다가 너 인생 너 망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네. 이제 결국은 지금 그동안 이제 그럼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지켜본 세월이 좀 되겠지만 성실히 일하고 굉장히 짠두루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모았으면 내가 네, 보기에 네. 뻔해. 네.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험나게 식사 한 번 안 하고 그냥 막 분식으로 먹고 그리고 뭐 한 번 어디 식당 가면 무지무지 막 그냥 말로 다 때워서 손을 쏙 빼버리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래도 생각보다 쓸 때는 또 써주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 이제 꽂히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를 쓰고 싶지만 7만 원을 쓰고 3만 원어치는 그냥
말로 다 때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제가 워낙 평소에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도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이럴 때는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 무지무지 발상이 긍정적이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부동산을 한다고 하니 겁이 안 났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러니까 주변에 같은 입장이었어요. 아니 돈도 없고 그렇게 큰 돈들을 어떻게 투자를 하겠으면 그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진짜 안 되면 어떡하냐, 진짜 그 지렛대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입장이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하는 거를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또 이제 더리치 나가서 수업을 듣고 오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구나, 해볼만 하구나 라고 이제 저도 점점 생각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직스럽다,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거긴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완전 콩깍지가 끼었다. 맞습니다. 거의 뭐 제가 뭐 세뇌를 맞습니다. 시켰다. 거의 뭐 세뇌를 시킨 격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친정 엄마하고도 이 얘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친정 엄마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막 이건 이렇게 해서 위험하고 이러지 않니? 라고 하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그래? 아리송하게 보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거기 갔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 뭐 부동산이 이렇고 저렇다더라, 뭐 집값이 이렇게 올랐고 이렇다더라, 요즘 뭐 트렌드는 이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이제 계속 들으시다 보니 그렇구나 하면서 남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그런 정보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험하게 보시다기보다는 그래, 너희가 잘 고민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처갓집 가서 막 설득도 했을 거 아니야. 처가에서도 이제 뭐 이제 얘기들, 근데 일단 이건 뭐 제 자랑 같아서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가 처가에서도 굉장히 인정이 받고 처가의 입지가 좀 든든합니다. 진짜요? 네, 제가 처가에서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조금만 더 제 사담을 좀 풀자면 제가 잠깐만요. 조금 더 제가 사담을 좀 풀자면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그 와이프를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저희 아니야, 이거는 자파님 오시면 제가 같이 좀 말씀 나눌게요.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 나만 얘기하면 재미없어. 이거는 나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지금 뭐 순돌이 잡기 대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순돌이 잡기 대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진행하게 돼. 제가 사담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으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어머니 아버지 상견례는 아니고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갔던 날, 장인 장모님 만나러 딱 갔던 날에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보면서 와이프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렇게 키도 작고 이 못생긴 너 이거 뭐가 좋냐? 뭐수 타고 내려왔냐?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나님 진짜 이게 사실이죠? 예. 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 받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 사람이라는 게 실제 그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그런 얘기 안 하시죠.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가족끼리 얘기를 해서 쟤를 카트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때 처음에 봤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앞으로의 얘기가 있을 거, 그러니까 괜찮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본인 얘기도 그냥 한 번에 확 좀 털어놓으셨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 속이 깊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장인어른 스타일이 그냥 한 번 사람 믿으면 끝까지 가시는 스타일이에요. 그 장인어른 원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자동차 공업사를 하셨는데 그냥 본인과 이제 한번 거래 트시면 만족하시면 15년, 16년 끝까지 가십니다. 네.
그렇게 한 사람을 확 밀어주시는 성격 있으셔서 제가 뭐 사실 그때 제가 부동산 했을 때는 이미 제가 그 집에서 우리 와이프 없이도 제가 그 집에 그 처가를 왕래할 수 있는 단계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입지가 좋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저는 장애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친정의 도움도 받았어요? 저요? 돈으로? 저는 뭐 전혀 사실 받을 게 없고 사실 저는 받을 게 없었죠. 네, 저는 받을 게 없고 아직 저희의 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기대지도 않았고. 네. 그렇죠. 네. 워낙 스타일도 그랬고 저희도 부모님 손 빌리지 않고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둘 다 초반부터 좀 있었고. 본인은 경제관념이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경제관념의 느낌보다는 이제 그냥 이제 부모님이랑 너무 좀 힘들게 하지 말자 그런 개념이었죠. 네. 그런 게 뭐 어떻게 보면 자식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 부모님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좀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줄까 그렇게 이제 욕심내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부모들은 자녀가들이 좀 부모한테 저놈들이 좀 돈 좀 주면 또 그렇게 기대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굉장히 내가 보기에 이제 갈구님은 원형 성실하니까 뭐 믿은 거지.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는데 그 어떤 꿈을 꿨어요?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은 그 저프님의 말씀 딱 그거 하나가 저랑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 그 부동산의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꿈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트렌드는 이제 365일 월세 받는 삶 그런 트렌드였어요. 예전에 제가 왔을 때는 18년도에서 제 책이 네. 이제 365일 맞습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들. 네. 그 책 읽으셨구나. 아이 그럼요. 제가 읽었죠. 당연히 읽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2018년도에는 서울에 살았잖아. 네네네. 그렇죠. 결혼하고 서울에 살다가 네네. 그때 이제 서사반 듣고 뭐 하다가 네네. 원주로 이사를 갔잖아요. 맞죠. 왜 원주로 이사 갔어요? 이제 회사 제가 이제 발령이 난 거야? 발령이 났었죠. 발령이 났었고. 그럼 이제 같이 따라간 거예요? 원주? 응. 주말부터 하지 않고? 이제 초반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갔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원주에서는 뭐 전세였어요, 월세였어요? 뭐 원주에서 이제 전세였죠. 7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네. 그래서 7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면서 결혼 몇 년 차에 신혼 특공을 했죠. 네, 그 해였어요. 그 해. 그 해에 네, 그 해. 신혼 특공을 해서 당첨이 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분양가가 얼마예요? 분양가는 5억 7천이었고요. 5억 7천. 네. 아니 5억 7천. 돈이 없잖아. 없죠. 없으니까 뭐 영끌도 그런 영끌이 없죠. 연골 허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그래도 여기 더리치나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특공을 받은 시점 그때까지는 계속 발을 담그고 있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대출이라면 가급적이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다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바로 했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그때 제 당시에 제 연봉의 2배 정도를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 그렇게 절대 안 나와요. 네, 100%도 안 나와요. 100% 나오거나.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그 마통을 미리 엄청나게 다 일단은 받아놓고 안 쓰면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그러면서 저 조금 모으는 돈. 음.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잔금 대출할 때는 어떻게든 된다. 선배님들 제가 막 그때도 막 물어보고 했었지만 저희 지식구들한테 물어봤지만 받는 게 중요하지. 일단 되고 나면 어떻게든 된다고. 일단 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 저랑 와이프랑 합산 소득으로 해가지고 자금 대출 또 받았죠. 한 4억.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저 해나님 네. 그 이때 이제 신혼 특공 이제 다들 하고 싶어 하잖아요. 되면 로또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너무나 작잖아. 금방 얘기한 것처럼 7천만 원 전세에다가 근데 대강 내가 짐작하기에 이것저것 뭐 해봤자 한뭐 3, 4천? 그게 뭐 정확해. 뭐 이렇게 1억, 뭐 정확해. 1, 2천 뭐 그 정도밖에 없을 오, 텐데 네. 그거 갖고 5억 7천 또 세금 내야지. 6억. 더군다나 또 이건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를 내야지. 네. 그다음에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다 모르는 상황.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딱 집값 안 오르고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 걱정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나님은 그런 걱정이 없으네. 얘는 이 갈구님은 지가 스스로 미쳤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 수 있죠. 그거야. 그리고 이제 도리체 나오면서 내가 알아. 막 그 술도 못 먹으면서 술자리 막 깨갖고 맨날 옆에 사람하고 떠들고 막 얘기하고 내가 다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해나님은 그거 그렇게 걱정 안 됐어요? 솔직히 저는요. 네. 이걸 남편이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도 사실 있었고. 아 당첨이 되겠어? 네. 네, 첫 그러니까 번째는. 처음부터 이제 좀 못 믿어왔던 게 있죠. 이거 다 어렵다는데 우리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었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거의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한다고 했었을 때 나 이거 할 거야. 오늘 넣었어. 그래 알겠어.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네. 그러다가 이거 결과 나왔어.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들으면서 이게 됐어? 되네?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다. 근데 이제 교회랑 애들밖에 몰랐어요. 미안해. 아니 미안할 거 그게- 없어. 미안할 거 아니 없어. 그게 사람이요? 미안할 거 아니야. 혹시 네. 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방송을 듣는 사람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직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광신도예요? 아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청약이라는 자체가 너무 되게 어렵다라는 게 깔려 있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되겠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 아직 아니 그러면 이게 하느님도 불공평하지. 다른 사람들은 부부간에 합산을 네. 해서 고민해도 안 되는 걸 그거는 뭐 그냥 부정적으로 되겠어. 되고도 뭐 별로 뭐 아무 네. 너무나 근데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저의 무엇보다 더 많은 그런 노력과 정성을 거기에 담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완전 빠졌네. 별로 그러니까 제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음.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별로 그게 없어요. 그냥 뭐 반대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해요. 그냥. 근데 뭐 반대를 한다 또 네가 안 하겠냐? 그렇지. 무조건 합니다. 저는 이미 저는 다 정해놓고 이제 말은 해도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보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한데 이제 매달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걱정 안 하셨어요? 걱정은 됐죠.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이 이제 나가야 하니까. 근데 이제 같이 돈을 벌고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벌어도 월급 차이가 좀 있잖아. 네, 월급 차이는 있어도 충당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계산을 해보니까. 저랑 와이프랑 같이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평소에 저축하는 것 정도로 이제 원리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네. 저축을 그냥 아파트에다가 한다. 원리금 내는 걸로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것을 본가에서도 이제 인지했을 거고 네. 부모님도 네네. 친정 부모님도 네. 인지했을 거고
그 부모 이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냐면 사실은 어린 나이잖아요. 지금 36, 32. 근데 그 당시에 가면은 지금 3년 전 얘기잖아. 네네네. 3년 전. 네. 그러면 33, 맞죠. 그다음 29. 네. 그 나이 때잖아. 그 나이 때에 5억, 6억이란 돈을 지금 빚을 내는 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억 가지고 뭐 맞죠. 4억, 5억을 네. 빚을 네. 내야 되는 거고 네. 또 많은 어른들 아까 이제 이 얘기 들은 것에 의하면 아버님도 이쪽 본가도 그 전세 살다가 이제 영구임대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기대가 별로 없는 분들이고 부모님도 물론 그 재건축이 된다고 말 듣고 20년들이 갔지만 20년 동안 재건축이 안 된 집이잖아.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건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큰 이제 33살 먹은 젊은이가 그 이렇게 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가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사실 근데 진짜 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게 방송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좀 이게 아니요 사실 근데 사실은 팩트로 얘기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자꾸 이 도리치 쪽에서 듣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위치에 이거는 된다라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저는 뭐 은연중에 처음 와서도 은연중에 네네. 저희 집에서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했었어. 네. 그냥 그때쯤에는 이제 다 그냥 별 말씀 없이 그냥 가셨던 것 같아요. 다 성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축하한다 하시고. 그런 걸 보면 그렇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삶에서 갈구님이 보여준 믿음, 뭐 기대 그런 것들이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아 자가 하면 괜찮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 하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군대 갔다 왔어요? 군당에 갔다 왔죠. 네. 그럼 내가 이 질문 해볼게요. 군대에서 받은 조그마한 월급 남겨서 갖고 왔지? 그렇죠. 네, 그거 다 이제 다음에 호주를 제가 졸업하고 군대 졸업하고 저 전역하고 2개월 만에 호주 갔거든요. 호주를 갔다 워킹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그때 그 돈 좀 모아서 그 비행기표 값했죠. 그때는 병사 월급 뭐 8만 원, 7만 원만 병장 월급 모아서 비행기 값. 그게 무지무지 지도국에 사는 거잖아. 그거 뭐야 물론 군 생활에서 이제 갈구님처럼 돈을 모아서 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타다 쓰잖아요. 그거 무질이잖아. 근데 다행히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맨날 그 초코파이도 그렇게 맛있잖아. 그렇죠. 지금 뭐 불러 댕기도 먹지도 않는 놈은 초코파이. 우리 연애원 반에 이렇게 가끔 우리 연애원 반 카톡방이 있어요. 한 100명이 넘게 붙여 있는데 가끔 선물을 쏘아요. 회원들이. 갈고도 한번 쏘았나? 아 그때는 떡 돌리는 문화였는데 제가 그러게 입주를 했는데 내가 입주한다고 안 썼네. 근데 이제 이렇게 깍쟁이 몸에 밴 거잖아. 몸에 밴.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받기는 해봤어. 아니 뭐 받는 거는 그 랜덤으로 오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누르지는 못하는데 랜덤으로 오는 게 있어요. 랜덤으로. 아니 이제 보면은 그 선물 쏘는데 보면 그 톡파이 같은 거 뭐 비슷한 걸 쏘는 분들도 계셔. 그러면 그걸 일부러 가서 바꾸기는 어렵잖아. 가는 길이 있으면 바꾸지. 아무튼 그렇게 초코파이가 지금은 이렇게 있어도 안 먹지만 군대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배고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먹고 다 모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는 이제 호주 갈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전역하고는 나는 호주 갈 거다. 그래 호주 몇 년 있었어요? 아니 그게 이제 1년 휴학을 하고 2학년 1, 2학년 때 끝나고 1년 휴학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호주에 1년 있었죠. 1년. 저 시작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1년 있다 왔어. 그 다음에 날쌘은 홀리데이로 간 게 아니고 어학연수로. 어학연수로 간 거.
그다음에 낙찰자와 건물주. 거기는 원래 네. 아니 그래서 그거도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 거기서 이제 학교를 이제 거기서 가버린 거지 이제. 하여튼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군대에서 받은 병사 월급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샀다. 네. 네,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원형 꼼꼼하고 전략 정치 몸에 배어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두 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다음 아직은 이제 뱃속에 애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애가 없었잖아. 그래서 생활비로 들어가는 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난번에 이제 원주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럼 그 서울에서는 월세에 살았어요? 전세 살았어요? 전세 살았죠. 전세. 얼마짜리로? 2억 조금 넘었어요. 네. 근데 그거 레버리지 그것도 전세 대출도 80%막 해주니까. 네. 그럼 본인 자본은 얼마였어요? 4,800이죠. 4,800? 네. 그걸로 이제 1억 9,200 대출이었죠.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아니 원주에서는 전세금이 7천. 얼마였어요? 7천. 7천에 노대출. 대출이 없었. 네. 그때도 1,500만 원 대출이 있었어요. 네. 1,500만 원 대출이 있었고. 그러면 본인 돈은 얼마? 그러니까 원주에서 원주 7천만 원에 1,500만 원이니까 4,500. 제 돈에 5,500. 5,500이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서울로 이제 부천으로 이사 왔었죠. 부평으로. 부평으로. 네. 그러면 부평인데 전세가 얼마? 2억 4천. 2억 4천인데 본인 돈은 얼마? 4,800만 원. 돈이 줄었네? 계속 저희가 그 납입을 하고 그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중도금 같은 게 계속 들어갔었어요. 중도금 같은 게. 그러면 중도금 무이자 아니에요. 이자 내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전세금 대출 또 이자 내야 되고 네. 무지무지 빡빡했겠네 살기가. 근데 그거 한 200만 원 이상 나가야 되지 않나요? 두 개 근데 합치면. 중도금은 중도금 이자를 입주 시점에 내더라고요. 그때는 네. 안 냈고. 네. 그러고 이제 잔금이랑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제 입주하고 나서는 이제 원리금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견딜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만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 이자만 좀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그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통이자 마이너스 통장 1억 더 넘겨서 이자 나왔죠. 그러면 지금 돈 하나도 없네. 없죠? 그래서 이제 버는 중죠. 없어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네. 하여튼 거지네. 그렇죠. 네. 근데 행복해. 그래도 네. 네. 좋습니다. 저 뭐 다시 뭐 집도 깨끗하게 좀 들어와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고 네. 아이들도 생기고 또 여기 또 덜이치도 또 다시 와서 이렇게 또 예전부터 사실 그때도 좀만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핑계지만 그때 더 오고 싶었는데 안 온 거라서 여기 이제 또 다시 와서 참 여러모로 행복합니다. 항상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더이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다시 돌아가겠다. 가고 싶다고. 네. 그런 게 이제 애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제 갈구님이 36, 그다음에 해나님이 32, 이분들이 3년 전에 분양 신혼부부 특공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그것이 분양가가 5억 7천 물론 중도금 이자는 그 당시에는 내지 않고 이제 입주할 때 이제 다 상환하면서 이제 입주를 냈지만 그래도 이게 큰 돈이잖아요. 큰 돈. 벌어놓은 돈 뭐 많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게 하고 원주에 살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 오면서 또 대출 이자가 더 불어나 버렸잖아요. 원주에서는 아까 7천만 원에 살다가 이제 여기 2억 4천으로 왔으니까 나머지 돈이 많이 불어났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이런 마인드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 때문에 도전하지 못해요. 도전. 근데 왜 이 젊은이들은
이걸 도전했을까? 그래갖고 도전했었던 결과물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지금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불안함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 안에 많은 것들이 차지한 것은 혼자 극복한 부분도 크고, 외국인 갈구님이 원형 성실하고 또 자기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계산 다 하지만 또 도리체라는 울타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귀동냥을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도전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화 한 거잖아요. 내 것화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선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한 거죠. 아, 정말 맞죠. 정말 맞죠. 네. 근데 진짜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 33에 신공을 했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는 돈만 지금 많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뼈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갈구님 이야기하기를 나는 경제적 자유가 목표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희망이 보이나요? 솔직히 뭐 단기간에 몇 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5일이라고 2일 쉬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 잘 해가지고 이틀이라고 5일 쉬자. 그날에 올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허세는 부리고 있습니다. 아, 이틀 일하고 5일 쉬자. 네. 지금은 5일 일하고 이틀 쉬는데. 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갈구님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기 자본은 1억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1억 2천, 뭐 3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양을 받아서 4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지금 그거 매물 나오죠? 저희 평수는 한 개, 두 개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지금 뭐 나와 있는 거는 네, 나와 12억 있는 5천 나와 있습니다. 12억 5천 나와 있습니다. 12억. 그러니까 이게 6억이라 6억 7천이니까 그냥 5억 7천이니까 그냥 6억 잡고, 12억이면 6억이 가수익이지만 6억이 지금 3년에 버는 거잖아, 말을 하자면. 그거는 뭐 지금 거시 뭐야, 1가구 1주택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9억 이후는 저 양도세를 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다 합쳐서 3년 안에 그렇게 버는 사람이 있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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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작품밖에 그렇게 못 보실 것 같은데. 우리 도레치 가족들도 도레치 가족들은 보실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무지무지 뿌듯해야 하시겠네. 맞아요. 그러세요. 저는 뭐 더 입지가 튼튼해졌습니다. 우리 최서방 하면서. 네, 저는 뭐 행복한 이유가 있죠.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와 팟캐스트가 동시 녹음 방송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나가고 팟캐스트로도 나갈 텐데요. 이분들이 지금 36이에요.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만으로 따지면 36도 안 되겠죠. 네. 그런데 더리치에 와서 어떻게 됐든, 본인의 복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래도 청약이 돼서 당첨이 됐고, 이것이 지금 그냥 가수요로 12억이 간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 배 안 아프면 안 돼요. 배가 아파야 됩니다. 아니, 자들들 나보다도 배경이 안 좋은데 부모님한테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래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불안해하죠. 세금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불인이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래도 뭐든 좀 움직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원래 책만 보고요. 그냥 뭐 강의만 듣고 나서 혼자서 야 그래 나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 나 발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참 그럴 땐 달라지는 거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어쨌든 용기를 내서 그래도 뭐 더리치 쪽에다가도 이제 먼저 얘기도 해보고 어색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사무실에 발을 들여놨던 것이 그 작은 시작이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뭐 대단한 성공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 이 시점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뭐든 한 걸음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실천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해나님. 동의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연애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제 머리를 스쳐요. 경기도 안성에서 다니고 있는 우리 머니터, 또 김포에서 있는 니나님. 니나님은 실거주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이. 그리고 이제 10억 육박하는데 지금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그냥 있으니까 정체돼 버렸어. 이것이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는데 또 우리 대구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올 것 같은 줄리님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이제 갈구님은 지금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또 뭐라도 해야 돼. 그것은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